김민재 선수의 이탈리아 데뷔전 상대는 이승우가 소속돼 있던 베로나입니다. 그런데 이 베로나에 이승우가 뛰던 시절의 흔적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현재 베로나는 상당한 강팀. 안녕하세요. 볼리의 통기자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이탈리아 공식 데뷔전이 마침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말, 정확히는 16일 화요일 오전 1시 30분에 나폴리의 세리에 A 시즌 첫 경기가 열립니다. 이 경기 프리뷰 함께 달려보시죠. 김민재 선수는 선발 출장을 순조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팀의 주전 센터백 아미르 라흐마니는 붙박이고요. 그 파트너가 김민재냐, 지난 시즌 후보로 시작했지만 기대 이상으로 잘해준 주앙 제주스냐에 따라서 선발 라인업이 갈릴 수 있는데요. 현지 매체들의 정보와 제가 취재한 바를 종합하면 폼을 비롯한 경기 준비 상태에서 오히려 김민재가 제주스보다 나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즌 주전으로 활용하려고 영입한 김민재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겠죠? 현지 매체 뚜또 메르카토 웹 역시 김민재가 데뷔할 거라는 내용을 프리뷰 기사 제목에 쓰면서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또 주전 레프트백으로 영입한 올리베라는 프리시즌을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출장 여부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만약 뛸 수 있다면 올리베라, 김민재, 라흐마니, 디 로렌조로 이어지는 이번 시즌 주전 포백이 첫 경기부터 출격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올리베라가 못 나올 경우에는 훈련 때 같이 발을 맞춰본 마리우 후이가 나오겠죠. 나폴리의 스팔레티 감독은 요즘 화끈한 공격보다는 안정적인 수비와 실수 없는 빌드업에 중점을 두는 약간은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민재를 비롯한 새로운 수비진은 수비뿐 아니라 빌드업을 할 때도 좋은 판단력을 보여줘야만 이번 시즌 주전을 차지하고 또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빌드업 할 때 실수가 나오면 그건 바로 상대 역습, 상대 득점 기회로 이어지기 때문에 스팔리티 감독이 요즘 성향상 가장 싫어하는 플레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김민재는 원래도 현명한 선수지만 좀 더 집중력을 갖고 근처에 있는 로보트카나 안기사에게 패스를 줄 때 정확한 패스를 하는데 중점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쿨리발리의 대체자 김민재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데요. 주장 디 로렌조가 최근 인터뷰에서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강남 스타일 춤으로 먼저 알려졌잖아요. 근데 강인한 선수일 뿐 아니라 인성도 좋은 친구더라고요. 라고 칭찬한 바 있는데요. 이어서 처음엔 덜 주목받겠지만 경기장에서의 활약으로 더 주목받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지 않나요? 여기서 더 주목받으면 거의 센터백 중에서는 반다이크급 같은데 충분한 것 같습니다. 충분한 주목인 것 같고 앞으로는 실력으로 보여줄 일만 남았다 생각이 됩니다. 개막전을 맞은 현재, 하지만 이적 시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나폴리 전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김민재의 옆에 설 선수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뒤에서 활약할 선수들은 여전히 변화하는 중인데요. 바로 골키퍼와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먼저 골키퍼의 변화를 살펴보자면 다비드 오스피나가 나간 뒤에 알렉스 메레트까지 내보낼 준비를 하면서 골키퍼 라인업을 완전히 새로 짜려고 하고 있죠. 아직 주전급 골키퍼는 영입하지 못했고요. 후보인 살바토레 시리구를 영입했습니다. 그런데 시리구는 어제 영입됐기 때문에 첫 경기 베로나전은 뛸 수 없고요. 또 기량 면에서도 메레트가 큰 하자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함께 훈련해온 메레트가 이 경기를 맡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팀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서 가장 클래스가 높은 파비안 루이스는 파리 생제르맹 이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루이스 역시 이적이 확정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함께 훈련을 해온 선수이기 때문에 베로나전까지는 일단 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루이스가 파리로 간다면 파리에 굉장히 클래스가 높은 후보 골키퍼죠. 케일러 나바스가 나폴리로 올 것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 챔스 우승의 주역이었던 선수 아닙니까? 나바스가 김민재 뒤를 받쳐준다면 든든하죠. 훌륭한 영입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김민재 데뷔 전에 나폴리 예상 라인업은 아래와 같은데요. 여기서 두세 자리 정도는 바뀔 수 있겠습니다. 아직 경기 날까지 며칠 남았으니까요. 최전방에 오시멘, 그 뒤를 새로 영입된 크바라차 헬리아를 비롯해 지엘린스키, 로사노 등이 바칠 것 같고요. 미드필더는 안기사와 로보트카로 구성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수비수로는 마리우 후이, 김민재, 에미르 라흐마니, 디로렌조가 구성을 하겠고 골키퍼는 이번 경기까지는 메레트가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폴리는 공격진 보강을 추진 중인데요. 섀도우 스트라이커 라스파도리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조반니 시메오네의 영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둘 중 시메오네의 경우는 영입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히어리그까지 나왔는데 그 뒤에 유벤투스가 하이제킹을 시도하고 있어서 오리무중이 된 상당히 재밌는 상황입니다. 이 선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두목님 시메오네 감독의 아들로 또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베로나 주전 공격수였기 때문에 시메오네의 이탈은 곧 베로나의 공격이 약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김민재가 빅리그에 처음 와서 처음 만나는 빅리그 공격수,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베로나 스트라이커 중에서 누가 김민재와 상대하게 될지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베로나는 지난 시즌 9위를 차지한 만만찮은 팀입니다. 지난 3년 동안 9위, 10위, 9위를 했는데 이게 거의 30년 만에 만들어낸 거의 전성기급의 성적이에요. 1980년대에는 우승도 한번 해보고 전성기를 누렸지만 그 뒤로는 꾸준히 하부리그를 들락거리는 승격과 강등을 반복하는 팀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중위권에 안착한 건 좋은 성과입니다. 자, 참고로 이 팀은 이승우 선수가 유일하게 뛰었던 유럽 빅리그 팀으로 우리에게 친숙하기도 하죠. 이승우 선수가 있던 시절이 바로 하부리그를 오르내리던 시절입니다. 2017년 여름에 바르셀로나 2군을 떠나서 베로나로 이적했는데 그 뒤로 2시즌 동안 뛰었고요. 첫 시즌 1부 리그에 있을 때는 주로 후보였지만 무려 AC 밀란 상대로 프로 데뷔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제가 조선의 세레팬이라는 콘텐츠를 하면서 세리아 얘기를 여기서 많이 해보려고 하다가 잘 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고요. 그리고 베로나가 강등이 됐죠. 2부 리그로 떨어진 뒤에는 한 시즌 동안 훨씬 많은 출장 시간을 갖고 이승우가 거의 프로 처음으로 주전급으로 활약을 했어요. 그 뒤로는 잘 아시는 대로 벨기에 신트트라이든으로 떠났는데 이것이 오히려 악수가 되면서 고생을 많이 했고 현재는 수원FC로 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승우가 떠난 뒤에 약 3년이 지났을 뿐이지만 당시 이승우의 동료였던 베로나 주전 선수들이 다 나가거나 후보로 밀려 있어요. 현재 주전으로 뛴 선수들은 이승우 동료였던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승우가 있던 시절에 그 2부 수준 베로나랑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다. 3년 동안 환골 탈퇴해서 어엿한 중위권 팀이 된 베로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까지는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의 베로나 문제는 공격입니다. 이 아래를 보시면 베로나의 지난 시즌 주전 라인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카프라리는 이미 몬자로 이적을 했고요. 시메오네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팀으로든 갈 상황이라서 이미 프리시즌 훈련부터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폴리전도 명단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있어봤자 벤치에 앉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물론 나폴리전 이전에 나폴리 행이든 유벤투스 행이든 결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지난 시즌 베로나는 공격수들의 활약이 아주 돋보이는 팀이었는데 특히 시메오네가 무려 17골, 카프라리가 12골이나 넣었습니다. 이 두 선수가 다 빠졌다? 김민재로서는 한결 쉬운 공격수를 상대하게 되겠죠? 게다가 지난 8일 코파 이탈리아 64강이 진행됐는데 세리에 A 중에서 중하위권 팀들은 이미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베로나는 시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첫 경기에서 2부 팀인 바리에 무려 1대4로 무참히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의 지금 상태가 좀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일단 베로나의 지난 경기 기준으로 볼 때는 새로 부임한 초피 감독이 공격 조합을 3톱에서 2톱으로 바꾼 것처럼 보입니다. 이 투톱은 토마스 앙리 그리고 케빈 라자냐였습니다. 이번에 영입된 앙리 선수는 지난 시즌 강등된 베네치아에서 9골 3도움을 기록한 꽤 경쟁력 있는 공격수입니다. 키가 191cm 되는 장신이고요. 이름이 앙리, 국적은 프랑스지만 띠에리 앙리랑 전혀 비슷한 선수가 아니고 백인 선수고 최전방에서 비벼주는 그런 장신 공격수입니다. 이 앙리의 파트너는 라자냐가 유력한데 라자냐는 요리 이름이죠. 기술도 꽤 준수하고 여러 능력을 고루 갖춘 공격수예요. 한때 이탈리아 대표로 발탁될 정도로 실력이 있지만 지난 시즌에는 거의 후보로서 2골 4도움에 그쳤습니다. 지금 심기일전하고 있고요. 혹시 베로나 공격수로 밀란 듀리치, 마리우시 스테핀스키, 로베르토 피콜로 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아주 위협적인 선수는 보이지 않고요. 듀리치가 앙리와 비슷합니다. 장신 공격수로서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걸 제외하면 스피드라든가 엄청난 기술이라든가 딱히 자신 맞는 무기가 있는 공격수들은 아닙니다. 자, 즉 김민재는 리그 하위권 공격진과 첫 경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팀의 순위, 베로나의 순위는 지난 시즌 9위였지만 현재 공격진의 역량은 하위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는 자신감을 갖고 데뷔전을 치러도 되겠죠. 자, 상대 공격수들을 통틀어서 가장 위협적인 건 앙리 또는 듀리치의 거대한 덩치, 몸싸움이에요. 근데 몸싸움은 아마도 주로 김민재의 파트너인 라흐마니가 맡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하지만 김민재 쪽에서도 피지컬 싸움이 벌어질 수 있죠. 요즘 대인방어하는 시대 아니니까. 그때 김민재가 얼마나 경쟁력을 보여줄지 이 빅리그에서도 피지컬이 통할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축구에서는 이 리그 특유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집니다. 문전에서 이제 카메라에 잘 잡히지 않는 막 공격수와 수비수들 간의 속고 속이는 대결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김민재가 이 새로운 리그, 새로운 문화에서 얼마나 쉽게 적응할 수 있을지는 이 경기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짚어볼 것은 나폴리가 첫 경기를 원정에서 치른다는 게 오히려 김민재에게는 호재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폴리는 지난 시즌 홈보다 원정에서 더 강한 팀이었어요.
지난 시즌 홈에서는 11승 3무 5패, 원정에서 13승 4무 2패로 원정에서 더욱 성적이 좋았습니다. 지난 시즌의 베로나전 역시 홈에서는 비기고 원정에선 이긴 게 바로 나폴리의 결과였습니다. 결국 지난 시즌 전력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 해도 나폴리가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인데, 지난 시즌 두 팀이 비겼던 경기에서 베로나의 유일한 골을 넣은 선수가 바로 현재 이탈리아에 있는 시메오네였어요. 반면 나폴리의 득점자였던 오시멘, 디로렌조는 모두 그대로 있다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전력은 많이 기울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 편안한 데뷔전 되시길 바라고,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게까지 어려운 경기는 아니다. 낙관적인 전망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얘기하자면 베로나는 이탈리아에서 아직 인종차별 야유가 조금 많이 남아있는 팀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한테도 약간의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베로나에서 그동안 원정을 갔던 나폴리 선수 쿨리발리 등이 많은 야유를 받았지만 위축됐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팀은 이겼거든요. 김민재 선수도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일이 있든 다 이겨내고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당연히 인종차별 같은 게 늘 있는 건 아니니까 베로나에서도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